GMO는 우리나라가 특히 콩이라던가 옥수수 재배량이 낮기 때문에 거의 100% 이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다시 살펴보면은 GMO라는 거는 그 품종 개량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품종 개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내에서 교배를 통해서 만든 게 품종 개량이지만 GM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전자를 추출하고 이식하거나 아니면 유전자의 재조합이나 변형을 시키는 게 이제 GMO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도 이제 동영상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 딸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거의 봄에서 여름 사이에 이 딸기가 많이 5월에 되게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5월에 딸기를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겨울에 이제 딸기를 먹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딸기가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이 심해에서 아주 추위에 강한 넙치 유전자를 이식한 뒤에 이 딸기를 겨울부터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딸기도 예전보다 굉장히 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딸기의 모양도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예전보다 좀 더 이렇게 또 우락부락하다고 그래야 되나 모습이 그게 이거랑 굉장히 연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 연어예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렇게 막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그 물고기잖아요. 근데 여기 연어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물질을 제거해서 더 많이 크게 커지도록 하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연어 모양이 크기가 이 정도였다면은 이 유전자 조작한 뒤에는 이렇게 커져서 15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2년이 처음엔 10배였지만 15배였지만 또 지나다 보니 이게 36배나 큰 슈퍼 연어가 탄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머리나 이런 데 기형이 발생해서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물고기가 탄생한 거죠. 저희가 가까이 코스트코에 가면은 연어 굉장히 싸고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GMO 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연어를 아이들이 좋아하고 연어로 이제 반찬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뭐 그 맛으로 가끔 먹을 뿐이지 사실 그거를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돼지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유전자를 이식한 돼지가 이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의 유전자를 이식받은 소예요. 이게 양인지 손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3년 동안 10,000마리의 양이 죽어갔대요. 그래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양들의 집단 폐사 원인이 BT 유전자 조작을 한 목화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BT 목화라는 것은 해충이 죽도록 하기 위해 작물 스스로 독성을 내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목화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목화를 먹고 자란 양들이 어떻게 집단 폐사가 되고 장기가 모두 이렇게 파열되고 질산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서 죽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런 목화씨유 면실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참치 캔 안에 이 면실류를 넣었을 때 이 참치가 굉장히 연하고 담백함을 살릴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기름 중에 이제 이 면실류를 넣게 된 거죠. 이 면실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수입되는 이런 유전자 조작 기름인 거고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치 캔을 사보면은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면실류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걸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김치를 볶다가 이걸 넣고 김치찌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메이 제품에 있는 참치 캔 같은 경우에는 포도씨유와 올리브유를 섞어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캉 대학의 셀라리니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험용 쥐예요. 이 실험용 쥐 2,000마리에게 2년 동안 사람으로 치면은 10년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GMO 옥수수와
콩을 먹인 후에 보니까 그 2년 후에 보니까 각종 이렇게 종양 암덩어리가 발생했고 위와 장이 뒤틀리고 그리고 2세대로 넘어가니까 자폐증과 불임용 발생률이 굉장히 증가됐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GMO 식품을 10년만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태어나서면서부터 계속 먹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끊임없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종 질병이 생기는 그 원인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거의 원인이 아주 많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GMO 생산국 현황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보셨죠. 어, 그 땅덩어리가 큰 나라일수록 이제 GMO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1위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미 쪽, 캐나다, 중국 이런 나라에서 인도 이런 나라에서 GMO 그런 생산국이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뭐 그렇진 않지만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런 생산국으로부터 다량 수입해서 결국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아주 우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나라인 거죠. 그리고 이 GMO 선도 기업은 몬산토라는 기업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몬산토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거든요. 처음에는 1901년에 사카린 생산 업체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 중에 신경화학 가스를 개발하고 이제 이 발자취를 보면은 1945년에는 농업용 화학 물질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만들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고엽제라는 게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밀림이 많잖아요. 그 밀림을 없애고 미군들이 그 전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 고엽제를 가져와가지고 다 뿌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엽제가 각종 암이나 신경계를 마비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판매 중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아주 유명한 라운드업 제초제를 76년에 만들고요. 그 다음에 94년에는 우유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소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게 돼요. 그리고 96년에는 제초제에 강한 유전자 변형 콩, 그래서 그다음에 BT 면화 이것도 생산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농민들한테 값비싼 종자, 라운드업 레디라고 하죠. 이거와 제초제 라운드업을 패키지로 이제 농민들에게 계속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산되는 콩의 93% 거의 100%에 가깝죠. 옥수수의 80%가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 종자로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GMO 특허의 90%를 몬산토가 소유하고 있고요. 세계 작물 종자 사용권의 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토종 종자가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그거를 찾기 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운동도 따로 이제 시민들이 하고 있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아주 토종 종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추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자가 몬산토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작물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질서를 구조 파괴, 질서를 파괴하고 구조도 파괴하고 결국엔 생태계 교란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잡초도 슈퍼 잡초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땅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토양은 물론 시냇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아니면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은 각종 암, 파킨슨병 유발되고요. 그 다음 기형아, 기형동물 출산이 되고 종양이 당연히 발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아주 좋은 유익균이 파괴가 돼서 우리 어떤 자가면역 질환 같은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면역성, 결핍성 질환 증가가 되고 우울증이 증가가 되고 각종 이런 질환들이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몬산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몬산토에서 뭐 자기 회사 이사들을 미국 정부에 심어놓았다가
거기서 모든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놨다가 거기서 일하게 하고 다시 몬산토로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든 정책과 그런 FDA 이런 데서 몬산토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이 심어져 있고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운동으로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웅땡 뭐 코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산성물을 많이 마시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몬산토는 점점 더 대기업, 거대 기업이 가고 있어서 바이엘 같은 회사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 어떤 몬스터 같은 기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봉준호 감독이 이제 옥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시사 영화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영화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유전자 조작이 된 어떤 그 돼지. 근데 그 돼지가 뭐 굉장히 동물 복지로 만들어진 살코기를 제공해 주는 그런 뭐 이렇게 회사가 광고하고 있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시사하고 있는 영화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GMO 생산국 1위는 아까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포장식품의 80%가 그다음에 콩의 93%, 면화 93%, 카놀라유 90%, 옥수수 86%, 사탕무 95%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많이 먹고 있는 재료가 다 GM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이렇게 요거 보이시나요? 이게 안 보이시나? 여기 제가 화면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저희 딸이 좋아하는 이 비건 야채 과자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GMO 난 GMO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는지 이렇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 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 난 GMO 프로젝트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온 제품에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소비자들이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쌀에도 옥수수는 액상과당, 올리고당 이런 거 다 옥수수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과자, 빵, 음료,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모든 가공식품 모든 거, 그 다음에 면실류, 그 다음에 뭐 참치캔, 샐러드용 기름 같은 거,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가공식품에는 GMO 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놀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데 식용유 중에서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게 카놀라유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놀라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이 쌀 같은 경우에 65kg이 된다는 거죠. 이게 거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모든 EU 국가에서는 이 모든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에 이 GMO 표시가 되도록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표시가 뒤에 보시면 절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보면 C땡 이런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있으시죠? CJ 이렇게 뭐 어차피 다 드러났으니까 여기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98.8% 대기업에서 73.7%를 이제 수입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전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거의 다 더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GMO를 식품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몸을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해로워진 나의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GMO가 없는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우리 아메이의 원포원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간장이라도 아니면 포도씨유라도 꼭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유기농 제품을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채소도 그 안에 뭔가 농약이 쳐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되도록이면 조금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과일, 채소, 과일, 예체 세정제 같은 경우를 꼭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DNA를 다시 복구시키는 엄청난 정말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 꼭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유익균을 없애는 그냥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게 GMO인데 그 장 환경을 정말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이제 유산균. 다양한 종류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산균을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